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 반가운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은행 채용 공고가 떴어요. 사실은 보통은 이제 9월 중순쯤 뜨는 삼성그룹 공채 전에는 이제 좀 간간히 괜찮은 곳들이 뜨긴 하지만 아직은 태풍 직전의 고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와중에 우리은행이 이렇게 빨리 떠준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반갑기도 해서 급하게 오늘 바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가 정말로 힘들었던 시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취업 준비하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거고, 왜 역대급 취업난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위에 제가 영상 링크 드렸으니까 이걸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 꼭 보세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취업난이니까 원서를 훨씬 더 많이 열심히 넣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와 경력기술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여러분 자소서 상태 어떤지, 내 스펙으로 어디 정도 할 수 있는지 제가 상담 오면 다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은행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설명할 게 많이 있진 않은데, 우리은행이 반가운 게 뭐냐면 일단은 금융필기가 없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어도 내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 대신 면접을 3번 보고 굉장히 면접이 타이트하게 진행되긴 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대놓고 금융 관련된 필기를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류 붙기가 다른 은행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애초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같은 곳들은 금융 필기가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원서를 안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는 다들 넣으니까 서류 붙기가 굉장히 힘들다. 잘 써서 넣으셔야 되겠죠. 1999년에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 정통 은행입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교, 병원, 지자체 등 기업 금융에 강점이 있어요. 은행마다 강점 있는 분야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은행은 기업 금융에 강점이 있다, 이런 건 기본적인 거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저희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요번에 상반기에도 저희 학생이 최종 합격도 하고 계속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라 저는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은행 가고 싶으시면 찾아오세요. 하반기 신입채용 공고, 여기는 이번에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지역 인재를 따로 뽑았었어요. 아쉬운 게 지역권에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은행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권으로 넣으면 훨씬 서류 붙기부터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권이 공고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뽑는 게 이번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마 TO가 올해 상반기에도 예년보다 TO가 확 줄었어요. 제가 학생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서류가 애들이 안 붙는 것 같네, 많이 붙는 것 같네, 느껴지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우리는 TO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하반기에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초에 지역 인재가 없는 것 자체도 그걸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기한이 8월 29일 18시까지고 여기는 우리은행은 면접이 3번 있다, 필기 시험이 없고. 그럼 바로 자소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소서가 4가지 항목입니다. 이제 항목마다 글자 수 제한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항목 800자예요. 우리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야 기업 금융 부문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건데, 이거는 지원 동기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일을 적으면 돼요. 원래는 지원 동기가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로 나뉘는데 글자 수가 800자인데 동기하고 내 역량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쓰려면 저는 여기서 직무 지원 동기를 빼고 기업 지원 동기만 뭐 3문장, 4문장 정도를 작성하고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일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는 제가 위에 영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야죠. 우리은행의 성장, 도전, 최초, 비전, 이런 걸로 풀어내면서 제가 위에 말씀드린 체계대로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일은 사실 일반 기업들, 일반 직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다양한 역량들이 있겠지만 금융 쪽이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금융권 관련된 관심도를 나타내는 게 좋아요. 여기 개인금융, 기업금융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명확히 나눠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권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서 했던 것들, 뭐 대학교 때는 어떤 자격증 타고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인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그런데 금융 관련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은, 저희 학생들이야 제가 이제 금융 관련된 어떤 대외 활동도 만들어줘서 어쨌든 간에 입혀낼 경험이 있지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든지 뭐 협상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은행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원래 전엔 이런 항목이 없었는데 특이한 항목인데 나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은행하고 아무 상관없는 업무를 적으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영업관리나 서비스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적합한 직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의 경험을 스토리텔링해서 타이트하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이유를 작성하는 게 설명식으로 적으면 이게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채용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자소를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서비스 직군이라든지 아니면 영업관리 쪽에서 그게 나하고 맞는 이유를, 경험을 스토리텔링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타이트하게 적지 않으면은 글이 임팩트가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글 전체에 임팩트를 주고서, 그리고 내가 뒤에 수행한 경험을 명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문제점이 명확해야 내가 뒤에 한 역할들이 더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점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의 포인트고,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한 경험들과 발휘한 역량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팀 활동에서 협업했던 사람 중 본인과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건데, 800자니까 각각 400자씩 소제목으로 구분해 작성하시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협업 관련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관점으로 하기보다는 조직 전체에서 조직 생활에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사람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조직 자체에서 싫어하는 사람을 포인트로 잡고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각각 스토리텔링 해야 되겠죠. 상황 제시, 문제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면 되는데, 잘 맞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유형을 명확하게 한마디로 워딩으로 뽑혀지는 게 읽는 사람도 편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했던 경험을 적고, 잘 맞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아쉬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브하고 보완하고 이제 잘 대응했는지, 그걸 위주로 경험을 풀어나가면은 되게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 본인의 성격 중 은행에 근무함에 있어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과 가장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 작성하는 건데, 이거는 장단점 작성하는 거예요. 이번에 합격할 때도 이제 학생들 이제 장단점을 풀어내줬어요. 은행에 근무함에 있어서 라는 표현이 그렇게 기속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의미심장하게 막 생각하고 있으면은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장점도 어차피 업무할 때 필요한 역량 중 하나일 거고, 추진력이든 뭐 세심함이든 뭐 이렇게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사실 없는 부분도 그 중에 하나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장단점을 풀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스토리텔링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이란 게 결국 입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는 잘났다, 나는 세심하다, 나는 꼼꼼하다, 이렇게 해봐야 입증할 만한 경험 없이 적어놓으면, 그래서 이 말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점은 무조건 이제 관련된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게 좋고, 단점은 꼭 스토리텔링까지 필요 없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단점이 있고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은행 채용 공고 같이 봤는데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바빠지기 전, 태풍 전야 시기에 우리은행 뜬 것 자체가 저한테도 너무 호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경영기술 보고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그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자소서 상태 어떤지 제가 다 확인해 드릴 테니까 찾아오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우리은행하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